이번 시간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부산광역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모집이 있었는데요.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 중 86명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서 구성하였습니다.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 위원회의 역할, 즉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촉된 위원은 찾아가는 예산학교, 인재개발원 등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먼저 참석을 하십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부산시 자체 현안이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예산 과정 등을 차차 배우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신규 위원 위촉 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심 있으신 시민들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학교 소식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원들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유사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데요. 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 경제문화, 복지환경, 관광해양, 도시안전, 교통 분야 등 총 7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 3월에 주민 제안을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제안된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다룰지 부산시 담당 부서를 먼저 정하고요. 부서별로 검토에 들어갑니다. 검토된 사업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들은 각 위원회와 관련된 주민 제안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복지분과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필요를 해결하고자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서요,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적정 사업으로 심의된 사업은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바로 위원회의 핵심 활동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각 분과별 제안된 사업을 심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총회는 분과위원회가 보고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시민선문 결과를 합산하여 내년도 주민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시민이 계획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축제형 총회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 설문, 우수사업 전시, 특강, 토크 콘서트, 축하공연, 동아구연, 전체회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분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서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분과위원회별로 조정한 사항이 있다든지 위원회에 부의할 주요 안건이 있다면 사전 심의하는 등 여러가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은 한마당 총회를 기획하는 등 개별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별도의 소위원을 통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전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당을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서면 검토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보다는 책임성, 그리고 공무원과 서로 동반자 의식을 가진다든지 위원회에 대한 분명한 역할을 인식하고 또 위원회 일환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수행하게 될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위원으로서 제안된 사업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제안 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나쁜 예산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편익사업과 같은 민원성 예산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예산인가 고민을 해봅니다. 참여 예산을 통해 만들어진 예산은 적어도 행정당국이 편성한 예산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사업 제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셋째, 여러 시민들이 민주적 토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사업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위원들도 어떤 예산이 좋거나 나쁜 예산인지에 대한 수기와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 제안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절박함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제안한 귀한 목소리입니다. 시민 의견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제안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여 차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위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적극적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 이것도 위원으로서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예산에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위원들의 공감, 협동, 토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안 사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제안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들 간 협동과 토의 과정을 거쳐서 제안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과 비난을 배제하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한 여러 수다를 떠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다를 좀 떨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들이 조사를 더 해보는 것이죠. 위원 서로 간에 재미있고 흥겨운 수다의 장이 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는 주민이 행정관청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위원들은 소극적으로 제안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에 관한 경험이 있는 위원들은 건설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제안된 사업이 예산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욱 늘리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결국 부산시의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